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장 차영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현재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뚜렷한 건 반도체죠. 그런 상태에서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 그리고 현재 지금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한 섹터 하나를 여러분들과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김태성 본부장님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뭐 시장에 있어서 PBR 관련주들, 그다음에 그렇죠.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요걸 잠깐 좀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움직였을 때 차기 주도주로 제약바이오가 한번 거론된 적이 그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는데, 자, 제약바이오 우리가 어떻게 큰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이 고민하실 부분은 딱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반도체를 더 사야 되느냐, 2차 전지 반등은 언제일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이 우리나라 시장의 전체적인 섹터를 보면 반도체 IT와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이들이 아니더라도 움직이고 있는 섹터, 움직일 만한 섹터는 미리미리 저는 공부를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서 이제 제약바이오를 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딱 첫 번째로 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뢰에 대한, 기술에 대한 신뢰, 이게 이제 떠오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이 변동성이 큰 섹터 중에 하나 있고,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내준 신뢰에 보답하지 못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았었던 섹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 2월 달이잖아요. 다음 달 되면 상장 폐지에 대한 계절이 또 다가오는 3월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지금 해도 될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 제약바이오는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제약바이오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자료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 자료는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이제 매출 기준으로 기업별의 순위를 좀 매겨 놓은 겁니다. 왼쪽은 이제 2022년도고요. 오른쪽은 이제 작년 2023년도인데, 작년에 이제 이 푸른색으로 약간 굵게 체크된 기업은 뭐냐면 2022년도 대비 순위가 오른 기업, 종근당, 보령, 동아제약 이렇게 이제 압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 2022년도에는 7위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2023년도에 6위로 올라온 보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나 정말 돈을 잘 벌어요 하는 이 매출 기준이 뭐냐면 연으로 따졌을 때 1조라는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뭐 1조 클럽에 가입을 했네 안 했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령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는 7,600억, 그리고 23년도에는 8,600억. 그러니까 이 추세로라면 내년 혹은 내후년 안으로는 1조 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유한양행 알아, 종근당 알아, 한미약품 알아, 대웅제약 알아. 그런데 보령은 도대체 무엇을 팔길래 지금 이렇게 매출이 많이 올라왔느냐,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카나브라고 하는 제품을 만듭니다. 이 카나브가 이 고혈압 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고령화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필수 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구독자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보령만 만들어? 다른 기업도 만들 수 있지 않아? 보령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나브에 들어가는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보령 자회사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유사 제품은 많지만 이 카나브라고 하는 이 제품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으로 굉장히 좋은 매출고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령이 굉장히 많은 판권들을 좀 사들였던 기업입니다. 이제 그 중에 K캡이라고 하는 제품 있죠. 앞서서 제가 순위 보여드렸잖아요. 보령 바로 밑에 HK 이노엔 보이시죠? 바로 이 HK 이노엔과 보령이 K캡이라고 하는 제품을 공동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 판매한 이유는 뭐냐면
판권을 보령이 갖고 있지만 지금 판로를 많이 갖고 있는 쪽은 이 HK 이노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이제 동맹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올해 2024년도도 이 카나브에 대한 제품의 판매고 여기에 KK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당연히 작년보다 더 좋은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뜬금없이 또 하나 신사업을 작년에 추가를 합니다. 제약회사 보령이 우주에 주목을 하게 되죠. 우주 산업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저는 이 우주 산업에 진출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로켓 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주 정거장에서 이 제품,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대한 제품을 한다라고 그래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라고 봤더니 우주에서는 중력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에서 이 연구를 할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 표본을 추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제약사들이 우주 정거장에서 지금 연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약회사 보령이 이 우주 산업에 작년에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잘 나왔다.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하는 입장에서 증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이 떨어져 있고 매출이 잘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으로도 저평가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상황이라서 저는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보다 이 보령이라고 하는 기업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부원 설명을 좀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제가 좀 부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김성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조 클럽에 가입하는 순간 시장 관심권에 이제 들어온다는 그렇죠. 거죠. 아직까지 보령이 시장의 관심권에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두 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직까지 1조 클럽에 가입 못했던 거고, 두 번째는 보령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보령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령약을 사서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전문 의약품을 만들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활명수를 마신다라든지 아니면 뭐 우류사를 사서 먹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혈압약을 사서 먹는다라지만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그거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익숙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2C 기업이 아니라 B2B 기업 같은 건데 이 전문 의약품의 특징은 또 뭐냐면 한번 팔리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팔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의약품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과거에는 전문의약품들이 영업 비용을 많이 썼어요. 무슨 얘기냐? 처방전에 따라서 이걸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의사분들에게 우리가 처방전을 좀 써주십시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뭐 랜딩비라고 하는 것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마비를 주어지곤 했지만 법이 바뀌어서 그게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그러한 영업 비용 없이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보령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이 방송하기 전에 본부장님하고 종목을 나누지는 않았었는데 종목하면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매출과 기술인데 매출로 본다라면 우리가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죠. 맞아요. 기술로 본다라면 뭐죠? 우리가 이제 뭐 기술이전 이런 쪽인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 현재를 우리가 정말 중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면 정말 이거는 양수겹장이다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우주 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투자 비용을 바로 비용으로 떠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으로 떨기 때문에 자금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마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하면 알테오젠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레오캠바이오 혹은 이제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봤을 때는 HLB를 좀 많이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시세가 난 쪽을 좀 쫓아가기에는 제약바이오는 저는 구독자분들이 혹은 주린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참 매매하기에는 어려운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숫자가 찍히면서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우선은 현재 시점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내에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기보단 최근에 보령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봉상 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오랜만에 정말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는 전형적인 이제 정배열 상태로 이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가오는 상반기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많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봉 차트 개인적으로 보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아까처럼 좀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전 거래량이 많았을 때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그렇죠. 윗꼬리를 달았을 때 만약에 저 윗꼬리를 달았고 주가가 떨어졌다라면 그 매물대인데 맞아요. 그 위에 꼬리를 달았을 때 다음 주에 이제 그만큼 못 올랐으니까 네. 그 위에서 잡으신 분들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내가 잘못 잡았다 또 위에 잡았다 그렇죠. 팔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주가는 그 위에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매물이 안 나온 거죠. 저거는 매집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다. 이거는 제가 확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거래량과 봉의 그렇죠. 흐름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저거는 상승할 확률이 한 70% 정도 되는 네. 그런 차트다. 더군다나 주봉이기 때문에 월봉보다 주봉은 더 그 힘이 강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력 얘기에서 우리 이제 제약바이오 얘기 나온 김에 네. 짧게 좀 몇 가지만 좀 짚고 가죠. 네. 지금 이제 대형주라고 한다면 한미약품, 뭐 그렇죠.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 뭐 이런 네. 것들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셀트리온을 나쁘게 본다라기보단 일단 위원님이 이제 세 가지, 소장님이 세 가지 기업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세 가지에서 굳이 뽑아보자면 일단 1순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한미약품을 볼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을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약바이오계의 TSMC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 공장들의 가동률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실적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한미약품은 일단 기대감입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크게 살아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이제 셀트리온은 잘 모르겠어요. 네, 셀트리온은 이제 합병하고 나서 좀 셈법들이 좀 나와줘야. 네. 일단 기본적인 저의 생각은 지금 가격이라면 괜찮겠지 정도이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과 같은 혹은 보령과 같은 기업이 있는데 셀트리온은 지금 저는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네. 물론 이제 주가는 상당히 좀 그렇죠. 더디죠. 80만 원 부근에서 정말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100만 원을 제시하지만 어느 세월에 가느냐라고 이제 답답해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관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삼성이라는 그룹을 이제 세운 것은 이병철 회장이죠. 네. 그래서 삼성물산이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희 회장의 작품은 반도체였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재용 회장의 작품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보면 이재용 회장이 바이오에 대해서 언급하는 횟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30년 동안 봐왔었어야 된다라면 앞으로 30년의 삼성전자 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30년을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반도체보다 바이오 쪽에 무게중심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당장 시세를 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더군다나 사공장이 만들어지자마자 지금 이제 BP를 달성했다라고 본다라면 이 부분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볼게요. 기술 이전 수출 기업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뭐 실적이 안 되거나 이런 애들 말고 네. 기술 이전하는 애들은 어떻게 좀 중기적으로 그냥 좀 계속 보유해야 되나요? 저는 보유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기술 수출 관련해서는 딱 레우켄 바이오만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ADC 링크 관련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가장 큰 기술 수출 금액이 나왔었던 이제 기업이기도 하고, 근데 기술 수출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것도 관심을 받지만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이제는 레오켄 바이오를 알고 있다라고 그렇죠.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또 기술 수출이라든지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저는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기술 이전과 같은 혹은 기술 수출과 같은 기업을 고려하신다면 레오켄 바이오가 지금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 ADC 링크가 왜 그러냐면 많은 기업이 지금 이 산업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오켄 바이오를 포함해도 전 세계에 지금 6개 기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6개 기업이 그 시장의 엄청난 규모를 나눠 먹기 식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제 이 매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 기술 이전을 할까? 김태호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거죠. 이제 우리나라 관심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이라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이제 매년 그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근데 제 이제 지인들 의사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제약회사분들의 얘기를 보냐면 팜플렛 도리를 간다라는 겁니다.
거기 가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니까 동시간대 막 여기저기서 컨퍼런스 뭐 열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일단 팜플렛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보다가 지금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트렌드가 뭐냐면 이미 어느 정도 웬만한 약들은 다 개발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도, 중국, 일본 이런 데서 정말 똘똘한 작은 기업들이 개발하는 것을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술을 사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술 이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레고캠바이오처럼 기술 이전 수출했다라는 것은 글로벌 제약사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임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임상 2상, 3상이 갔는데 글로벌 수출을 못했다. 그러면 글로벌 제약사 눈에 못 띈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기술력이 조금 뒤처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 옥석가리기만 하시더라도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잡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태성 본부장님과 제약바이오 오늘 보령 저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드렸던 2분 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그 B2B 시장에서 강자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